EX 파트라고 하는 영역을 새로이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예제 파트, 두 번째 예제 파트 따로 뺄게요. 자, 클래스 EX 파트 영역을 만들어서 태그로 내용, 요약, 정리 파트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또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UL 목록안에 LI를 만들어서 A 태그. 자, 문서는 세 번째니까 C라고 쓰면 되겠네요. C 포지션 set.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HTML 문서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열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본 내용에 대해서 세팅을 해줄 거고요. 자, 리셋 CSS와 커먼 CSS는 그냥 불러온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없네요. 하나 불러와야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되겠네요. 다른 쪽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커먼 CSS를 복사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쪽으로 갖다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커먼이 있고 리셋과 내용이 있을 테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폰트는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JS도 자, 모더나이저 사용했는데 자, 요즘 들어 느끼는 거는 모더나이저의 역할이 점점 그닥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도 좀 아닌 것 같고. 자, 물론 제가 못 써서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랩이라고 하는 틀 내부에다가 클래스 파트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CSS 문서를 열어서 CSS 문서를 열어서 이렇게 놓고 id 랩에다가 자, 가로값 800에 높이값 600짜리의 박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군요. 일단 넉넉하게 2500으로 만들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리셋에서 마진 오토를 제가 써놨을 거예요. 커먼을 써놨든지. 그래서 마진 오토는 저는 안 쓸 거고, 클래스 파트에다가 가로값 15%로 높이 값을 저는 600 픽셀을 하나 쓰겠습니다. 보더를 하나 만들어주면 테두리 외곽선도 만들 거고, 저는 오토를 사용하시면 가운데 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H1도 있기는 한데요. H1은 그냥 가볍게 가로값, 높이값, 패딩을 20픽셀로 사용할 거고, 텍스트 온라인 센터. 현재 내용으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크게 뭐 복잡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내용에 이렇게 덩그러니 박스 하나가 끝이에요. 그걸 움직이면 아, 움직이는구나 이게 됩니다.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픽스드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H1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자, 여기다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색깔이 하나 들어간 상태에서 자, 몇 가지 특징을 보시는 게, 자, 100% 걸려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현재 기준에서는 H1은 부모가 ID 랩이라는 거죠. 자, H1의 부모는 ID 랩인 상태에서 가로값을 100% 걸었습니다. 그럼 누구 기준이에요? 자신의 부모 기준이겠죠. 자신의 부모를 기준으로 사이즈가 100% 가질 거예요. 그래서 ID 랩에 800픽셀에 준하게 들어갈 겁니다. 물론 뭐 부모에서 패딩이 들어가 있거나 뭐 보더가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그렇지 않으면 800픽셀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H1은 그대로 패딩까지 포함해서 800을 유지하고 있죠. 뭐 양쪽에 있는 중간중간 들어가는 건 수정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때 제가 하나를 바꿀 겁니다. 뭐라고 바꿀 거냐면 포지션 픽스드라고 바꿀 거예요. 포지션 픽스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 그 순간 기준이 누가 될까요? 자신의 부모인 랩이 아니라 브라우저 기준이 돼요. 브라우저 기준이 돼요. 그래서 가로값이 800 사이즈로 가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의 크기 기준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뭐냐면 브라우저 기준인데 왼쪽 끝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네. 심지어 가로 스크롤도 현재 생기지 않고 있네요. 자, 이유는 포지션 픽스드를 하면 무언가 사이즈와 내용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브라우저 기준에서 처리를 하게 만들긴 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wid라는 라인을 안 쓰게 되거나 또는 wid를 오토라고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알아서 처리한다 라는 개념이 되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여기다가 탑과 레프트를 사용하면 얘기가 다르죠. 그냥 아무것도 언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브라우저 기준이니까 브라우저의 왼쪽 상단에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모 요소가 있으니까 그 부모 요소에게 일단 붙어 있어요. 왼쪽 상단으로. 일단은 임시 부모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너 이제부터 위치를 바꿔야 돼 라고 해서 탑 제로에 또는 버텀 제로에 레프트 제로라고 써버리면 그제서야 위치 값을 알려주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브라우저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브라우저 기준에서 위치 값을 파악해 주게 되고 브라우저 기준에서 설정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아래쪽에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무조건 고정을 하겠죠. 자, 포지션 픽스드를 쓰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겸사 픽스드를 쓰는 순간 자, H1에다 줬으니까 이 형제에 해당하는 div 클래스 파트는 이제 H1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공간을 이 박스가 본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상황이 된 거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메워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자, 지금처럼 H1을 아래쪽에 고정했다면은 뭐 그대로 써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거를 버텀이 아니라 탑으로 썼다면 상단으로 붙어버리니까 문제는 가려지게 되겠죠. 얼마만큼 가려지게 되겠어요? 글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패딩이 처리된 만큼이 가려지게 되겠죠. 제가 따로
높이 값을 언급을 안 해놓은 상태니까 글자 크기 그리고 플러스 패딩 위아래 합치니까 40픽셀 이상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을 공간을 좀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당하는 아이를 랩에서 처리하든지 클래스 파트에서 처리하든지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배경이 불투명한 상태니까 아이디 랩에서 처리하시는 게 일단 이해하시기에는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패딩 탑 패딩을 그냥 여유있게 100 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아이디 랩에서 패딩을 준 상태는 여기 있는 H1과는 크게 관련이 없죠. 오로지 두고 클래스 파트라고 하는 아이를 아래로 좀 더 밀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렇게 밀어냄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겼으니까 아, 내가 원하는 부분이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크롤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상단에 얘는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포지션 픽스드라고 하는 아이죠. 오로지 두고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처리하는데 위치 값을 나타내는 탑 레프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임시로 누구 기준으로 자신의 부모를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다. 포지션 스틱키를 사용하고요. 제가 탑 제로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포지션 스틱키라는 아이가 아무런 일을 안 해요. 아무런 일을 안 하는데 탑 제로라고 하는 값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탑 제로가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처음에는 그냥 스크롤이 됩니다. 스크롤 바가 있으니까 움직이죠. 그런데 요 위치가 어디로, 탑 제로, 제가 필기해 놓은, 작성해 놓은 탑 제로라고 하는 위치에 딱 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역할을 하냐, 포지션 픽스드 역할로 탑 제로로 먹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풀려서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아이가 포지션 스틱키라고 하는 아이예요. 즉 포지션 스태틱과 픽스드를 합쳐놓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틱키가 뭔지 대충 파악을 하셨으면 우리가 써야 되는 형식으로 바꿔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스틱키 말고 일단 렐러티브로 쓸게요. 아이고. 자, 렐러티브로 쓸게요. 자, 포지션 렐러티브를 사용하실 때는요, 탑과 레프트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포지션 렐러티브의 기준이 누굴까요? 어느 요소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까요? 퍼센테이지는 네, 기본적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쓴 아이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탑, 또 레프트, 뭐 이런 위치값 관련되거나 아니면 Z인덱스 관련된 배치와 관련된 아이를 사용하면 사이즈나 마진, 패딩 이런 거 말고요.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 Z인덱스 포지션의 기능을 쓸 때 따라오는 요소들은, 따라오는 속성들을 사용하시면 이 기능은 자기 자신,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요 내용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탑 제로 그러면 그냥 자기 있던 그 자리예요. 따라 안 써도
기본적으로 애초에 내가 본래 있던 자리니까 건들 게 없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레프트 50 픽셋 단위 안 썼죠 제가. 그러면 본래 있던 자기 자리를 기준해서 뭐합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z인덱스 100 하면은 혹시라도 다른 요소랑 겹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좀 더 나오게 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픽스트가 썼는데 제가 여기다 z인덱스 안 썼기 때문에 애초에 앞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안 쓰면 기본적으로 h1이 앞으로 오겠죠? 내러티브에서 사용하면 그냥 only 내러티브만 사용하면 h1과 클래스 파트에서는 당연히 클래스 파트를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얘가 더 앞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치를 잡아내기 위해서 픽스드에서 내가 앞에 가야지 하고 어떠한 수치를 입력을 하면 단위 없다 그랬죠. z인덱스는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h1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클래스 파트는 뒤로 가게 되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게 맞는 건데 나중에 썼다고 해서 뒤에 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얘가 다시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물론 z인덱스를 지워도 되긴 하겠지만 상황에 맞춰서는 밑에 있는 아이가 z인덱스를 더 높은 수치를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테니까 큰 수를 쓰면 다시 앞으로 오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z인덱스는 그래서 제가 고도, 높이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얼마나 위에 얹어지게 되는가. 그럼 이 레러티브 자체의 역할은 뭔가요? 라고 얘기하자면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거 말고 내부에 앱솔루트 같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다른데 이상한 데 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부에 클래스 파트 내부에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클래스 btn 이라고 하나 쓰고요. 아직 버튼 태그는 안 만들게요. 그럼 클래스 btn을 제가 자리 잡게 할 겁니다. 가로값 200픽셀에 높이 값을 60픽셀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 아이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박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결과를 보시면 생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는 버튼은 안 만들었으니까 만들려면 버튼 요소를 쓰고 뭐 버튼을 쓰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버튼을 쓸게요. 자, 이렇게 형성을 하겠죠. 자, 그럼 뭐 클래스 btn의 자식으로 있는 버튼은 자, 사이즈 주면 그냥 1차적으로는 끝납니다. 뭐 여기에 이제 살을 좀 더 더하면 마우스 올리거나 포커스를 하거나 했을 때의 경우를 더 신경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때와 포커스 잡았을 때 뭐 이렇게 쓰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버튼 만들어 놓고 버튼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거 말고 저는 오른쪽 하단에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버튼에다가 우리는 앱솔루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 버튼 요소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라이트 제로에 버텀 제로를 주면 안 된다.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제가 박스를 하나 먼저 만들었잖아요. 버튼을 감싸고 있는 틀을 만들었으니까 틀에다가 주세요. 틀에다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버리면은 무언가 조금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무언가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이런 내용들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사이즈도 제가 퍼센테이지 썼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앱솔루트를 쓰면 기준치가 누가 되기 때문에 위에 상위 어딘가에 있는 레러티브나 픽스드나 또 다른 앱솔루트. 근데 너무 다 어렵다면 그냥 레러티브 하나만 일단 기억을 하자. 자신의 부모가 아니어도 돼요. 할아버지여도 되고 그 위에여도 돼요. 어쨌든 포지션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아이가 기준이 돼요. 자, 그 얘기 핵심이에요. 앱솔루트는 자신의 상위, 부모격에 있는 상위 누가 되든 간에 포지션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기준으로 바뀝니다. 저는 버튼에다가 포지션 안 주고 여기 있는 div에다 줍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컨트롤하기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래서 클래스 btn에다가 저는 위치를 잡아주고 포지션을 먼저 쓴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럼 오른쪽 아래 배치를 할 거니까 쓱 하고 들어오겠죠.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클래스 파트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쓸 건데요. 붉은색으로 하나 쓸게요. 자, 붉은색을 하나 쓰고 나서 안쪽에 패딩도 하나 써보겠습니다. 패딩을 50픽셀 정도 쓸게요. 자, 박스 사이징 이미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박스 사이징도 하나 넣어서 인식할 수 있게끔 쓰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의 범위를 백그라운드 클립을 이용해서 영역을 어디까지 패딩을 제외한 면에다가 색깔을 칠해 볼게요. 컨텐트 박스를 처리한 백그라운드 클립은 배경 색깔을 칠하는 영역을 패딩 뺀 아이를 말하는 거겠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면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아이는 어디로 가 있어요? 감싸고 있는 틀 오른쪽 하단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포지션 앱솔루트는 패딩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네, 패딩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패딩에 대한 아이를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고, 그럼 보더에 대한 영향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보더는 또 영향을 받죠. 어디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아이가 바로 여기 있는 버튼. 이 버튼은 누구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진하게 테두리를 만드는 이 클래스 파트. 클래스 파트의 포지션 레러티브를 사용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내부에 클래스 버튼을 앱솔루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배치할 수 있게끔 했는데 너무 끝에 가 있네 라는 생각에
패딩을 줬더니 패딩이 먹긴 먹었어요. 먹긴 먹었지만 이 앱솔루트를 준 버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제안을 드렸죠. 하나는 렐러티브를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얘가 아니라 안쪽에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쓰는 방법과, 또 하나는 라이트와 버텀을 그냥 직접 수치를 쓰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렇게 떠서 배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냥 버튼을 끝에다가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하나요? 물론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버튼 같은 경우, 특히나 뭐 닫기 버튼 뭐 이런 경우에는 접근성을 고려하면 사실 먼저 오는 게 맞아요. 내가 잘못 눌렀네? 닫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사라지게끔 많이들 쓰죠. 자, 그런 경우에도 포지션을 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뭐 경우와 내용들은 매우 많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고정하겠다, 픽스드. 누구 기준으로? 브라우저 기준으로 고정하겠다. 자, 앱솔루트 어딘가에 띄워주겠다. 누구 기준으로? 렐러티브. 평균적으로 렐러티브. 렐러티브의 역할은 그냥 내부에 들어올 앱솔루트의 기준치 위치를 잡아주거나 앞으로 오게 만드는 Z인덱스에 처리를 해주거나, 거의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왜? 가장 기본형인 포지션은 뭐기 때문에? 스태틱. 스태틱은 아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스태틱의 역할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냥 픽스 걸렸다가 풀거나 앱솔루트 걸었다가 풀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겠죠. 디폴트 값입니다. 앱솔루트 쓰는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딱 뭘 골라라 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또는 여러분이 보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서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자, 여기 div로 클래스 카드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역을 잡기 위해서 A 요소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A는 내부에 블럭이 들어오든 인라인이 들어오든 관심 없어요. 다 됩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개의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바로 보이는 뷰 카드란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클래스 블라인드 카드라고 하는 영역으로 써보겠습니다. 뷰 카드라고 하는 영역은 따로 없이 내용이 기본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쓸 거고요. 블라인드 카드는 마우스를 올리면 그때 나타나는 내용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줄바꿈도 해줄게요. 자, 클래스 카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카드에다가 가로값 250에다가 높이값 340 정도의 저는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회색 카드로 만들고요.
보여야 되니까 박스 섀도우라는 걸 이용해서 3픽셀, 3픽셀, 3픽셀 하시면 그림자가 하나 맺혀지게 될 거예요. 안쪽으로 살짝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추가처리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A가 있으니까 A에다가 블럭을 쓰고 높이값 100%에 패딩을 10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박스 사이징 넣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뷰 카드와 블라인드 카드가 있는데 둘은 사이즈는 제가 똑같이 줄 거예요. 가로값 100%, 높이값 100%라고 똑같이 사용할 거고, 써봐야 백그라운드 컬러를 쓸 겁니다. 자, 회색은 조금 더 진하게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좀 띄워주고. 그럼 뷰 카드에서는 내용이 보일 거고요. 자, 이 블라인드 카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반투명하게 RGBA를 통해서 0,50, 50, 0.85 뒷부분이 슬쩍 보일 법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간 글씨는 흰색으로 써줘야 아무래도 보이겠죠.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뭐 할 거냐면 블라인드 카드를 이 뷰 카드와 내용이 겹치게 올릴 거예요. 겹치게 올리려면 마진탑으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에는 글자가 밀리거나 다른 형상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앱솔루트를 사용하고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를 사용하면 기준에 의해 따라 올라가겠죠. 하지만 기준을 제가 쓰지 않았으니 감싸고 있는 A도 레러티브가 없고 클래스 카드도 레러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감싸고 있는 ID 랩도 레러티브가 없어요. 누구 기준을 먹겠어요? 자신의 부모인 A는 아무런 포지션이 없죠? 그러니 앱솔루트는 누구 기준? 브라우저 기준으로 먹는 겁니다. 브라우저 기준으로 먹어요. 앱솔루트는 따로 자신의 부모, 할아버지 누구에게도 포지션이 없으면 그냥 브라우저 기준으로 바뀌어요. 자, 위쪽에 레러티브를 준 것은 바로 위에 클래스 파트라고 하는 아이에다 줬습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것은 클래스 카드. 클래스 파트와 클래스 카드는 그냥 형제일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클래스 카드 기준을 하든 A를 기준으로 하든 자리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레러티브 이 자체가 뭔가 포지션을 따로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레러티브 하나는 써주어야 이 클래스 카드를 기준으로 위치를 자리 잡게 될 겁니다. 포지션을 남발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써라 쓰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적절한 상황을 체크를 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얹어지게 되겠죠. 네, 잘 얹어졌네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안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둘 모두 약간의 패딩을 주면
훨씬 더 이쁘게 만들어지긴 하겠죠. 패딩 25 픽셀. 저기 어딘가에 써놓은 아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써줍니다. 안으로 이쁘게 잘 됐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근데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올리면 나타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보이지 않게 디스플레이 론을 써서 안 보이게 만들어주고, 또는 디스플레이 론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쓰고, 내가 마우스를 올리면, 어디에 마우스 올리면, A에 마우스 올리면 플래스 카드의 내부에 있는 A에 마우스 올리면, 또는 키보드로 포커스 처리가 되면, 포커스는 언제 줄 수 있어요? A 버튼, 아직 배우지 않은 폼, 그런 요소들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걔네 말고는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우스 올리면, 그리고 포커스가 되면 그 내부에 있는 클래스 블라인드 카드를 보여줘라. 논이 아니라 원래 있던 아이가 블럭이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주시오. 하시면 결과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벗어나면, 올리면 벗어나면, 기능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